자, 다섯 번째 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굴소스님이 또 연달아서 글을 보내셨습니다. 이번에는 고민 사연입니다. 자, 사연을 보내신 굴소스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할 건데 다행히도 이교대 공장에서 찾아준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계에 대해 관심이 많고 배우고 싶어 해서 사출, 프레스, CNC, MCT 중 가려고 하는데 욕심 같아서는 기술도 배울 수 있으면 배우려고 하는데 불가능할런지요. 아니면 직업학교로 나와야지만 배울 수 있을런지. 불가능하다면 그냥 단순 조작만 하다가 돈 버는 게 나을런지 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게 기계를 배우고 싶다. 기계를 배워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순연공이 되고 싶다. 테크니션. 그냥 단순히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테크니션이 되고 싶다는 말씀이시네요. 오퍼레이터가 아닌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나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자, 님이 배울 거면 뭐 아무거나 배우시면 되는데 저 중에 배우실 거면 CNC나 MCT를 배우는 게 낫습니다. CNC, MCT. 물론 이거 배운다고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거나 하진 못해요. 대신에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CNC, MCT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한 무조건 존재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한, 기계를 만들어내는 한 무조건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동차 국가 아닙니까? 뭐 전기차 바뀐다 하더라도 부속품은 바뀌는 거 없어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속품은 다 가공, 용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멍을 뚫어야 돼. 그런 작업을 해주는 게 CNC, MCT입니다. 혹시 굴소스님, CNC하고 MCT 약자 아십니까? 약자. CNC나 MCT 약자는 아세요? 모르죠. CNC는 Computed Numerical Control, 우리말로 하면 정밀 수치 제어 장치. 예. MCT는 머시닝 센터 툴이에요. 머시닝 센터 툴. 맞나 모르겠네. 맞네요. 머시닝 센터 툴.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CNC는 이제 원형으로 된 어떤 원통형으로 된 기계의 어떤 기어나 부속품을 가공을 하는 거고요. 원형축에 돌아가서 선발 원형축에 돌아가서 가공을 하는 거고, MCT는 이제 그 제품에다 이제 홀을 뚫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CNC는 기어를 만드는 거고 MCT는 보통 기계에 들어가는 부속품에 홀을 뚫는 거예요. 홀. 뭐 나사를 박는다거나 조인트를 박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버튼이 들어가는 자리, 그런 자리를 이제 X축, Y축, Z축 움직여가지고 파일을 만들어서 뚫는 거예요. 네. 뭐 요건 아실 건데, 이쪽 일을 배우실 것 같으면 양산 공장에서는 기술을 배울 수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미 이 바닥에서 오래 일할 거면 양산 공장보다는 그러니까 양산 공장보다는 저 임가공 공장을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CNC나 MCT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부터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님이 가려고 하는 것은 이교대 공장.
이휘대 공장은 양산 공장입니다. 양산은 뭐냐 하면 이미 프로그램이 짜져 있고 그냥 버튼만 누르면 하루에 몇백 개씩 그냥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 그게 양산 공장이에요. 네. 네. 양산 공장에서는 대부분 배울 수 없어요. 그냥 양산 공장은 대부분 어떤 거냐, 이미 프로그램이 짜져 있기 때문에 건들 게 없어요. 님도 일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양산 공장은 이미 프로그램이 파일별로 다 짜져 있어. 그냥 소재 넣고 프로그램 입력해서 스타트 누르면 끝이에요. 그래서 치수 몇 번 재보고 물량 없으면 계속 돌리는 거야. 기계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죠. 사람이 중간에 수정한다거나 뭐 툴을 교정한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기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일은 편하죠. 일은 편한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오래 일해도 기술이 되지 못한다는 거. 네. 같은 것만 계속 만드는 거예요. 네. 이미 프로그램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그 양상 그 CNC 보면 프로그램에 이제 NC 파일이 있거든요. 원래 CNC를 돌리려면 이제 NC, 그러니까 이제 기계를 돌아가게끔 만드는 CAD 파일이 들어가 있어요, 안에. 뭐 NC 넘버 뭐 01, 02, 03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03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이제 이 기계에 돌릴 수 있는 어떤 소재가 3개 있다는 거예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뭐 NC 01이면 첫 번째 모델 딱 세팅돼서 그럼 첫 번째 모델 만드는 거예요. 한 500개만 계속. 자, 이미 프로그램 짜져 있기 때문에 내가 건드릴 게 없어요. 내가 여기 고용된 이유는 그냥 여기 회사에서 무조건 많이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뭐 100개든 1000개든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5년을 하던 10년을 하던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배울 거면 임가공 공장을 가야 돼. 임가공 공장.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양산 공장은 네. 소품종 다 생산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찍어내는 모델은 적은데 생산은 엄청나게 많이 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산이에요. 요거를 알고 가시길 바랄게요. 단순 돈을 번다면 일하는 게 좋아.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은 돈을 많이 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가 이제 경력이 쌓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임금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누구든 할 수 있는 자리니까. 기술이 아니니까. 뭐 내가 일을 오래 했으니까 좀 연봉 좀 올려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사실 좀 꺼내기 그래. 물론 이 기술 배우는 게 어렵긴 해요. 많이 어려워. 좀 많이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당장 기술 없이도 일할 수 있는 데가 CNC, NCT. 보통 벼룩시장이나 교차로 같은 데 보면 뭐 자동차 부품 생산직이면 대부분 이거 CNC, NCT입니다. 요 양산. 예. 요겁니다. 이거 안 봐도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님이 배우고 싶다면 양산 공장 하면 안 돼요. 이건 딱 잡아서 얘기할게요. 단순히 돈을 벌고 싶고 나 복잡한 거 싫어한다, 나 기계에 관심 없다 생각하면 양산 공장 가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나 정말 기계 배우고 싶고 이쪽에서 좀 숙련공이 되고 싶다고 하면 양산 공장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딜 가야 되냐? 네, 임가공 공장을 가야 됩니다. 공장을 가야 기계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임가공 공장은 여러분들 공장 같은 데 가면 흔히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널렸어요, 여러분. 양산 공장도 널렸고 임가공도 널렸어요. 자동차 부품 만드는 데는 다 있어요. 둘 다 있어요, 이게. 네. 임가공과 양산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양산 공장은 교대 근무, 주간, 야간 따로 있는데 임가공은 그냥 무조건 주간이에요. 정말 급한 거 아니면 다 주간입니다. 네, 주간만 해요. 아침에 일해서 저녁에 퇴근합니다. 자, 임가공 공장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냐면 다품종 소생산이에요. 네. 임가공 공장 하면 특징이 있어. 보면 물량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작업을 하는데 물량이 많아가지고 왜 그 플라스틱 박스 같은 거 있죠. 노란색으로 된 거.
거기 보면 공장 같은 데로 보셨나 보니, 길 가다 보셨나 보니, 공장 같은 데 가면 이게 인간 공장에 딱 티가 나는 게, 인간 공장 보면 1톤 트럭이 있는데 그 보면 그 작업자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노란색 그 플라스틱 그 박스에 담은 다음에 들어가지고 옮기는 거 못 보셨습니까? 아니면 크레인으로 옮기는 거 못 봤어요? 팔레트 같은 거. 그게 다 인가공 공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품종이 많고 생산해야 될 건 별로 없는 거. 왜 다품종하는 인간 공장이 이런 공장이 많냐 하면, 왜냐하면 오더 들어오는 게 그때그때 달라요. 오더 들어오고 작업해야 되는 게. 그래서 물건을 받을 때마다 세팅 값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파일도 새로 만들어야 돼. 그럼 내가 이거 프로그램을 알아야 바꾸고 할 수 있잖아요. 예. CNC나 NCT의 기술자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프로그램을 스스로 짜내서 만들 수 있느냐, NC 파일을. 누구의 도움 없이. 그리고 잘못된 것을 수정할 수 있느냐, 자기 스스로. 이게 뭐 초짜하고 승용을 가르는 건데, 사실 저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미 배우려면 인간공장 가야 돼요. 인맥이 있으면 좋은데 인맥이 없으면 좀 배우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주변에 뭐 친척이나 아는 분 중에 CNC 공장이 있으면 그분 믿고 좀 배우면 괜찮은데, 그리고 기왕 배울 거면 오토캐드 중급 정도 수준을 만들고 배우는 게 낫습니다. 네. 그냥 기계만 만지겠다고 하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CNC나 NCT도 CAD 프로그램 들어가거든요. 오토캐드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캐드 말고도 다른 캐드랑 연동이 되어 있어요. 일단 기본 오토캐드를 하면 다른 캐드도 솔직히 배우기 쉬워요. 혹시나 내가 캐드 프로그램 한 번도 안 다뤄봤으면 배워야 됩니다. 기계 다루려면. 프레스도 캐드 배워야 될 겁니다. 캐드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기계 들어가는 거의 모든 부분에 다 연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짤 때도 오토캐드로 봐가지고 나중에 이제 님이 제품 받잖아. 제품 받으면 캐드 파일 같은 거 받거든요. 캐드 파일에 보면 도면 나와 있어요. 시수 같은 게 나와 있어. 그거 봐가면서 수정하는 거거든요. 유튜브에 자 굴소스님 유튜브에 CNC나 MCT 같은 검색하시면 그분들이 작업할 때 뭐부터 보냐면 캐드 파일부터 열어가지고 치수가 어떻게 돼 있는지, 가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확인하고 세팅값 입력해가지고 자기가 확인해보고 나서 작업하거든요. 네. 그래서 캐드를 건너뛰고 기계를 배운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캐드 무조건 해야 됩니다. 다른 캐드는 모르겠지만 오토캐드는 완전 잘할 필요 없어요. 완전 잘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툴 사용이나 치수 확인은 가능해야 돼. 예. 그래서 거기 일하면서 캐드를 배우기 힘들 거야. 그래서 캐드를 어느 정도 중급 정도 만들고 난 다음에 공장을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거기 가면서 거기 허드렛일 하면서 캐드 배울 시간이 없어. 인간공학은 굉장히 바빠요. 나중에 이제 숙달되고 하면 널널한데 아무것도 모르면 허드렛일 하면 바쁘단 말이야. 그래서 캐드를 이렇게 작정하고 배울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공장의 특징이 칼퇴근이 잘 안 됩니다.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곳이 많아요. 인간공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그거야. 기계 이제 돌아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게 워라밸은 사실 안 좋아요. 돈을 좀 포기해야 됩니다. 나중을 생각하면 괜찮아. 이게 평생 직업으로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10년, 20년 지나도 도태될 만한 산업은 아닙니다. 대신 뭐 엄청나게 큰 돈을 벌기 힘들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뭐 기어나 산업용 공구 뭐 기계, 자동차가 없어지면 모르겠는데 무조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 그래서 가장 님이 기계를 배우려면 캐드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캐드를 먼저 하고 나서 기계를 배워야 돼요. 이게 그런 거면 단순히 기계를 다룰 줄 아는 거하고 캐드와 기계를 같이 다루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면 님이 캐드랑 기계를 같이 다루면 두 사람 몫을 혼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몸값을 올려받을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저도 현장에서 봤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기계를 잘 다루는데 캐드를 못 다루시는 분이 졸라 많아요. 젊은 기술자분들은 캐드랑 기계를 같이 다루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캐드를 못 다뤄요. 기계만 다뤄. 기계는 정말 잘 다루고 잘하는데 캐드에서 파일을 건드릴 줄 몰라요. 그런 분들 많아요. 한 50대 분들. 그래서 아예 내가 기계로 빠져들 거면 오토캐드부터 먼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자격증 딸 필요 없어요. 그냥 캐드 도면 해석이나 툴 사용, 수정 요것만 알면 돼. 근데 요거 아는 것만 해도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캐드를 안 해봤으면. 기본적으로 툴 사용법 익히는 것만 한 2달 정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내가 취업하면 안 되고요. 캐드를 배우고 나서 그리고 기왕이면 직군 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직군 가는 게. 예. 물론 직군 가도 취업하고 나면 못 써먹는 것도 많은데 그래도 기본은 가르쳐 주니까. 직군 가면 그래도 돈 안 깨지잖아. 예. 직군이 뭐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프레스나 뭐 MCT 금형 보통은 있잖아요. CNC, MCT 가정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데 가면 2개월짜리 아닐 겁니다.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짜리입니다. 예, 기간이 길어요.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배울 게 많거든. 그래서 뭐 그 선반 기능사 자격증이나 뭐 어떻게든 중권 만들어 놓으면 내가 봤을 때 현장 가면 조금만 배우면 전 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오래 걸릴 겁니다. 잠깐 하고 말끔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몇 달 하고 그냥 그만둘 거면 안 하는 게 좋아. 예. 그리고 이게 일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CNC MCT가 나쁜 일은 아니에요. 이거 위험하다 생각하는데 위험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결정했습니다. CNC, MCT는 돈벌이 용으로 하고 먼 훗날에 돈 모은 걸로 요식업으로 자영업 노려봐야겠네요.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꾸준히 요리 연습하고 있는 게 더 값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제 현재 현실은 기술력보다는 돈벌이가 더 급선무이자 1순위이기 때문이라 그래도 비읍이흥 형님의 정보를 들으니 많은 것을 배워가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가요? 배우는 건 나쁘지 않은데 이게 생각보다 배우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투자 좀 해야 되고 좀 많은 각오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숙달 되면 괜찮아요. 보통 CNC, NCT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위험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위험해요. 왜냐하면 요즘 기계들은 커버가 다 달려있고 센서가 달려있기 때문에 예, 위험한 상황 안 벌어져요. 예. 노후 기계들은 위험한 거 맞아. 노후 기계들은. 선반이 위험한 거 맞아요. 옛날 노후 기계들은 범용 선반은 진짜 위험해요. 범용 선반이 왜 위험했냐면 선반 중에 보면 커버가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커버가 안 돼 있고 그냥 작업하는 게 폰이 보이는 게 있어. 기다랗게 돼요. 그게 범용 선반인데 그거는 위험한 게 작업하다가 자칫하면 빨려 들어가서 사람이 말려 들어가요. 협착돼 죽을 수 있어. 범용 선반은 위험하고 그 외에 일반적인 선반은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소재를 안에 넣고 기계를 닫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소재가 튀어도 어차피 기계 안에서 놀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예. 그리고 CNC 선반이 이게 배워놓으면 괜찮은 게 숙달되면 여유가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워라밸이 안 되는 이유가 기계 작업 시간이 있어가지고 기계 작업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게 있거든. 한번 물릴 때 1시간 걸린다거나 30분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 시간은 어떻게 단축이 안 되잖아요. 작업하는 거는. 가공하는 거는 뚫고 하는 거는 단축이 안 돼요. 무조건 기계 시간 정상적으로 돌아야 되는 시간이 있어. 그래서 작업 공정이 많이 걸리는 것들은 막 여러 개 뚫고 하는 것들은 막 1시간 반씩 걸려. 소재 몇 개 물리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이건 일찍 끝나는 직업이 아니에요. 대신에 기계 한번 물려놨으면 30분도 내 시간이야. 그래서 오래 하신 분들은 잠깐 꼽아놓고 뭐 유튜브 몇 개 보고 끝났네 그럼 다시 와가지고 다시 칩으로 좀 털고 에어로 좀 털고 난 다음 크레인 옮겨가 다시 옮겨놓고 다시 소재 올리고 수평 잡아놓고 기계 물리고 세팅값 확인하고 누르고 30분 걸리면 다시 또 폰킹 좀 하다가 끝났네 이렇게 돼요. 숙달 되신 분들은 굉장히 여유있게 작업을 해요. 자기가 사용할 줄 아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CNC 작업하시는 분들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분들 뭐 CNC나 MCT 배우는 분들도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 말고도 유튜브에 CNC, NCT 작업하시는 분들 뭐 브이로그나 영상도 있으니까 그런 영상 참고하시고 배우실지 안 배우실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민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